영국에서 한국 음식을 혐오하던 65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따위는 믿을 수 없어. 더럽고 역겨운 것들만 만들잖아. 하지만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런 맛이? 이게 정말 라면이란 말인가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그 남성.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용서해주세요. 30년 편견을 단숨에 무너뜨린 그 라면의 비밀은? 그런데 며칠 후 수상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왕실에서 이 라면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모자를 눌러 쓴 그 신비한 손님의 정체는? 지금부터 영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62세고요. 영국 런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전 한국에서 가져온 비밀 레시피로 만든 라면을 먹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혹시 영국 왕실과 관련된 분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제 과거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지만 30년 전 한국에서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1995년 서울 금속광학연구소 근처 식품연구동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새로운 라면 맛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매일 연구실에 나가서 새로운 조미료를 만들고 있었죠. 연구실에는 항상 라면 냄새가 가득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제품을 만들어서 맛을 보고 있었거든요. 혀가 얼 정도로 많은 라면을 먹어가면서 완벽한 맛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있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서 면발의 탄력과 국물의 깊이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수백 번 실험을 반복하고 있었죠. 새로운 배합을 시도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항상 말하고 있었어요. 영애 씨가 만든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요. 영애 씨 솜씨라면 세계 어디서든 통할 거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있었습니다. 팀장님도 저를 정말 신뢰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실험은 항상 제게 맡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자부심이 넘치고 있었어요. 제가 개발한 기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게 해외 연수 기회도 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나 미국의 선진 기술을 배워오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좋은 기회였죠. 앞길이 탄탄해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난 영국인 사업가 데이비드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했거든요. 데이비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이해심도 많았죠. 한국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너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고요. 제 꿈과 경력을 모두 뒤로 하고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정말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두냐고 말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 전 인천공항에서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영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가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남편의 사업이 계속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결국 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투자했던 돈을 모두 잃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두 딸 에밀리와 클레어를 키워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영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이상한 한국 엄마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역시 요리였어요. 그래서 작은 분식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한국 음식은 영국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중국 음식이나 인도 음식은 많았지만 한국 음식점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작은 밀폐 용기를 발견했거든요. 30년 전 한국에서 가져온 붉은 가루 조미료였어요. 뚜껑을 열자 강렬한 향이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연구실의 기억들, 완벽한 맛을 찾던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이 조미료는 제가 연구실에서 개발한 특별한 배합이었어요. 일반적인 고춧가루와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고추를 특별한 비율로 섞고 특별한 방법으로 건조시킨 거였거든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완벽한 배합 비율이 제 손끝에 살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파를 다듬고 양파를 썰고 고춧가루를 채로 치고 있었습니다. 육수는 밤새 우려서 진짜 깊은 맛이 나도록 하고 있었어요. 면을 삶는 시간도 정확히 재고 있었습니다. 몇 초라도 틀리면 식감이 달라지거든요. 마치 연구실에서 실험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수한 특급 면과 다시마, 멸치로 우린 육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양파와 대파, 마늘을 정확한 비율로 넣고 반숙 계란은 정확히 6분 30초에 맞춰 삶아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찾아주시는 분들은 모두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가끔 한국인 손님들이 와서 정말 맛있다며 칭찬해 주실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인들에게는 아직 낯선 음식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큰 시험대가 찾아왔어요. 존 톰슨이라는 65세 영국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지역에서 유명한 한국 음식 혐오자였어요. 제 딸 에밀리가 지역 신문에 쓴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찾아온 거였어요. 한국 음식은 불결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게로 들어오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믿어본 적 없어요. 그저 한때 유행일 뿐인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이런 편견을 가진 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실력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시그니처 라면을 만들어서 내밀었어요. 정성을 다해 끓인 한 그릇이었습니다. 존 씨는 첫 숟가락에 찡그리고 있었어요. 역시나 싶었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을 떠먹으면서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커지더니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맛이 대체 뭡니까? 이게 정말 라면이란 말인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울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오해를 용서해 주세요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30년간의 한을 푸는 순간이었어요. 제 라면이 편견을 뛰어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존 씨는 단골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같은 라면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집 라면은 정말 특별하다고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손님은 80세의 영국 할머니였어요. 손자와 함께 오셔서 매운 음식은 평생 안 먹어봤는데 도전해보고 싶다며 라면을 주문하고 있었어요. 첫 한 입을 드시고는 으악하며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습니다. 너무 매웠나요? 죄송해요라고 걱정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드시더라고요. 맵긴 한데 자꾸 손이 가네요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한 그릇을 다 드시고는 내일 또 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정말로 다음 날도 오셨고 그 다음 날도 오셨습니다. 완전히 라면 중독자가 되신 거예요. 매일 오셔서 같은 라면을 드시면서
오늘도 맛있네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둘씩 진짜 제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도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진짜 제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도 안 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신 후 테이블을 닫고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가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어요. 주변을 계속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남달랐어요. 조심스럽지만 품격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라면 하나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정말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느낌이었어요. 영국식 억양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사람의 말투 같았거든요.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저는 한국인의 정을 발휘했죠. 그래요, 들어오세요. 하나 정도야 끓여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손님은 정말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정중하게 인사까지 하시더라고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신 후에도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조심스럽게 빼서 앉으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는 모습도 정말 신중했어요. 가게 내부를 관찰하시는 것 같았는데 품평하는 느낌이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라면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음식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오고 있었어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면발 굵기는 어떻게 조절하시나요? 육수의 농도는 어느 정도로 맞추시는지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질문하는 방식이 일반인과는 달랐어요. 정말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이었거든요. 마치 음식 전문가처럼 말이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한 특별한 레시피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인 모든 경험과 기술을 쏟아부으면서 말이에요. 물을 끓이면서도 계속 그분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과연 만족하실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특별한 조미료를 넣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개발한 그 비밀 레시피였어요. 붉은 빛깔이 정말 예뻤고 향도 환상적이었어요. 면을 넣고 정확히 계산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최근 왕가의 한 분이 한국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신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라면에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선수들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통 한국 라면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 곳이나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곳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왕가에서 라면에 관심을 가진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진지한 태도를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분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비밀 보장이었습니다. 언론에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왕실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정말 왕실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같았어요. 왕실 프로토콜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라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며칠 시간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딸 에밀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황당해하고 있었어요. 왕가의 한 젊은 분이 개인적으로 아주 조용히 한국 라면을 경험해보고 싶어 한다니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성이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에밀리의 기자로서의 신뢰성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야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죠.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왕가 사람이 우리 가게에 온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이민자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에밀리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딸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자부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년 전 라면 개발팀의 핵심 멤버였던 제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었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 최고의 라면을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최고의 라면을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극비리의 완벽한 라면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연구원 시절의 노하우를 총동원했어요. 매일 다른 배합 비율을 시도하면서 마치 과학자처럼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실험용 노트까지 새로 샀습니다. 매번 실험할 때마다 정확한 분량과 시간을 적어놓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집중력을 보였거든요. 에밀리와 클레어가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라면 연구원이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서서히 믿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손도 여러 번 씻고 앞치마도 새 것으로 갈아입었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가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모습도 평범한 손님과는 달랐어요.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라면 하나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예의 바르고 품격이 있었어요. 일반 손님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한 특별한 레시피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인 모든 경험과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특별한 조미료를 넣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개발한 그 비밀 레시피였어요. 붉은 빛깔이 정말 예뻤고 향도 환상적이었어요. 면을 넣고 정확히 계산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2분 50초였어요. 그리고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었죠. 반숙으로 완벽하게 익도록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어요. 정말 완벽한 라면이 완성되었어요. 그분께 라면을 가져다 드리는 순간 정말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라면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라면을 한참 바라보고 계셨죠. 그분이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눈이 커지면서 정말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맛은 처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동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반응을 보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라면을 계속 드시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맛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 같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라면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니요. 그분은 라면 한 그릇을 정말 소중하게 드시고 있었어요.
다 드신 후에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요리를 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인정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우리만의 비밀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떠나시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조심스럽게 가게를 나가고 계셨거든요. 마지막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이 정말 품격 있으셨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왕실에서 한국 라면을 드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손님이 누구였는지는 영원한 비밀이지만 저는 확신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한국 음식을 혐오하던 65세 영국인이 단 한 그릇으로 30년간의 편견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둘째, 진정성의 힘입니다. 김영애 씨는 30년간 한 번도 정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심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셋째,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작은 라면 한 그릇이 영국 왕실까지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입니다. 어디에 있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작은 영희 씨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